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펠프스 유동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쉬운 내용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에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볼록볼록 만져지는 거 있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지젖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의학 용어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많이 쓰시니까 제가 이제 지젖이라고 표현하겠는데, 자, 지젖. 어떻게 보면 피부과에서 오시면 부작용 없이 정말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민간요법에 의해서 잘못 시술을 해서 시술이가 말하기 그렇네요. 환자분들이 집에서 한 거니까 해서 부작용으로 오는 환자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피부과 전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모치는 제 말 안 듣고 식초로 지젖 빼다가 화상 입은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젖, 어떠한 질환인지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젖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고요. 의학적 용어로는 연성 섬유종이라고 합니다. 연성 섬유종, 부드러운 섬유질로 이루어진 양성의 혹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만져보면 그냥 몰랑몰랑하고 안에 들어있는 거는 우리 진피층은 제가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콜라겐 덩어리가 위로 이렇게 볼록 올라온 것을 말합니다. 옆에서 한번 그림 보실까요? 딱 보시면 사실 다 아실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주로 목이라든지 겨드랑이의 다발성으로 나타나는 그런 질환입니다. 주로 호발하는 부위는 목, 겨드랑이지만 그 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눈꺼풀에도 생길 수 있고 엉덩이에 생길 수도 있고 여러 부위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지젖은 건강상 전혀 위해를 끼치는 질환은 아니죠. 그리고 얼굴에 있는 검버섯이나 기미처럼 병변이 사실 크지도 않아요. 되게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딱딱딱 있어가지고 사실 외관상으로 띄진 않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뭔가 걸리니까 좀 아까 때가 낀 것 같기도 하고 자꾸 뜯게 되고 또 나중에 시간 지나면 조금 이렇게 볼록볼록하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해서 사실은 여간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조금 보기에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더 깔끔하게 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피부과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민간요법을 많이 하지만 민간요법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두 가지 들라면 저는 딱 지젖 제거하는 거랑 무좀을 들겠습니다. 둘 다 공통된 사항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식초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목욕탕 가면 이렇게 실 가지고 이렇게 지젖대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저도 되게 신기하시더라고요. 실을 이렇게 촉촉촉 하시면서 그 실을 이용해서 지젖을 탁탁탁 제거하는데 어쨌거나 피부 일부를 잘라내서 제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잘못하면 감염이 발생하게 되고 감염이 발생함으로써 오히려 그 부분이 흉이 지거나 갈색으로 흔적이 오래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 병원에 와서 제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옆에 한번 사진을 보시죠. 제가 한번 지젖 조직 사견에다가 제가 지금 방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줄을 그어 놨는데요. 자, 사진을 한번 딱 보시니까 깔끔하게 잘 제거가 됐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말 그대로 옆에 있는 이 표면과 똑같이 쫙 잘라내야 되는데 이게 집에서 내가 식초로 하거나 내가 잘못하게 되면 옆에 다시 그림 보이시죠? 제가 약간 노랗게 표시를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조금 더 깊게 팔 수도 있고 또 내가 겁나가지고 잘못 또 제거하면 위에 부분이 조금 이렇게 구루터기처럼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제 목에 있는 거를 제가 스스로 CO2 레이저 제거한다. 사실은 민간요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병변을 자세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제거하면 조금 더 깊게 파거나 잘못하면 일부 남길 수가 있죠. 즉 지젖만큼은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병원에 내어놔서 깔끔하게 후유증 없이 제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제거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의료용 과일을 사용하는 겁니다. 옆에 한번 그림을 보시죠. 자, 포셉으로 지젖 머리를 잡고 가위를 위해서 탁 자르는 건데 되게 무식해 보이시죠? 그리고 되게 아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지젖 안에는 신경이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탁 자르면 생각보다 아프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레이저 좋다고 해서 레이저만 사용하는 건 좋지 않고요. 특히 지젖 모양이 문어처럼 목은 좁고 머리는 큰 부분,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부분은 끝을 잡고 가위로 탁 자르면 오히려 레이저보다 더 흉이 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논문 한번 보시죠. 이런 가위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제거됐다는 여러 가지 논문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장 많은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거예요. CO2 레이저.
또는 업약을 레이저를 위해서 표면을 깎아내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역시 아까 말했지만 너무 이렇게 입구가 좁고 긴 부분일 경우에는 사실 먼저 의료용 가위로 제거하고 남은 부분을 제거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볼록 나 있는 초기 형태의 찢어진 경우에는 바로 CO2 레이저 또는 업약을 레이저를 이용하는데, 이거는 각 선생님들께서 확대경을 보고 잘 깎아줄 테니까 어떻게 보면 지저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젖을 빼고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생각보다 관리는 일반적으로 점 빼는 것보다는 좀 간단합니다. 자, 점은 엄밀히 말하면 표피 밑에 큰 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부 밑을 깎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지젖은 뭐라 그랬죠? 피부 표면이랑 똑같이 자른다고 했잖아요. 즉 밑으로 손상 부위가 일반 점보다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점은 많아봤자 10개 이 정도로 깎게 되잖아요. 근데 지젖은 보통 많이 하면 100개씩 또는 50개씩 깎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우리가 듀오돈 같은 반창고를 붙이면 좋기는 하겠지만 100개, 50개 붙이기도 힘들고, 또 아까 말했죠? 별로 밑에 많이 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지젖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는 저는 듀오돈 붙이는 걸 굳이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에스로반, 후시딘 같은 항생제 연고를 하루에 한 2번, 많으면 3번 정도 바르시면 보통 한 이틀, 3일 정도 지나면 얕게 표피가 덮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2, 3일 정도 지나면 일종의 물을 다여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한마디로 치료 후에 항생제 연고를 며칠 발라주면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자, 우리 PD님께서 오늘 빨리 끝났다고 하나 좀 더 얘기해 달라고 그러네요. 자, 이게 지젖이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문어처럼 생겼을 경우에는 누구나 딱 진단할 수 있는데, 지젖도 초기에는 뭔가 이렇게 볼록볼록 약간 낮게 산처럼 생기면 이게 초기에 지젖인지 아니면 편편사막인지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인 경우에 딱 보면 알겠지만 굳이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여러분 집에 돋보기로 딱 봤을 때 표면이 약간 좀 매끈한 쪽은 사실 이제 연성 섬유종, 지젖일 가능성이 크고요. 편편사마귀는 약간 납작하고 표면이 약간 거칠거칠하고 색깔이 약간 더 조금 갈색에 가까운 특징이 있고, 편편사마귀도 우리 몸 어디에나 생길 수 있겠지만 주로 얼굴 쪽, 관자 부위라든지 이런 얼굴 부위에 주로 많이 생기고, 지젖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주로 목, 겨드랑이, 즉 발생하는 부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편편사막이나 지젖이나 치료는 병원에 오시면 동일한 CO2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비교적 좀 간단한 질환이어서 제가 좀 마음 편하게 얘기했는데요. 오늘 혹시 영상을 우리 모친께서 보신다면 아들 피부과 전문이니까 제발 아들만 믿고 목욕탕 가서 실로 제거하거나 식초로 해서 화상 입지 마시고 저한테 오셔서 CO2 레이저로 제가 잘 제거해 드릴 테니까 빨리 저희 병원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됐길 바라며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펠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